저희 303페이지로 좀 와볼게요. 303페이지. 문제 7번. 그럼 문제 풀 때 또 스킬 하나 말씀드리면요. 최초의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물음을 바로 읽으세요. 1, 2, 3, 4, 5 이렇게 바로 보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년 소득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별도의 연금이나 2000년, 20년 원천징수 사기죠. 원천징수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빠르게 세 줄을 읽으시고요. 물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물음의 답안 양식을 먼저 이렇게 적어두시는 거예요.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그 다음에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 마지막으로 배당 가산액. 그때 종합 과세되는 이라는 물음이 있으니까 분리과세되는 거 제외해서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풀이법을 한번 써볼게요. 저희 이자 그로스업 제외되는 배당과 그로스업 되는 배당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했으면 조건부, 원천징수 안 됐으면 무조건부,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있으면 집어넣으시고 1점에 비영업대금이 200만원 있는데요. 약정일은 21년, 20년도에 미리 수령했대요. 그럼 소득이 받았죠. 돈 받았으면 소득세를 낼 능력이 생겼죠. 소득은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원천징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종합과세 넣으시고요. 얘는 원천징수율이 특이하니까 B라고 좀 적어두시는 습관 들이시고요.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 이자소득이죠. 원천징수 됐고 조건부. 5년간 가입한 저축수험 보험이 만기가 돼서 20년도 받은 보험금 5년밖에 안 됐죠. 단기 저축수험 보험은 예금이자 성격 과세예요. 107에서 1억을 빼면요 700만원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외국 법인으로 받은 배당이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대요. 잘 보시면 외국 법인이니까 이중과세 문제 그로스업으로 안 하고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업 제외.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죠.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500만원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비상자 대여법이 A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은 그로스업 원천징수 됐고요. B의 법인세과세 표준 시 인정 배당이네요. 수입식이 중요하죠. 결산 확정일. 그럼 20년 3월 15일에 받은 400만원이 그로스업. 그럼 다 구했네요. 합계 구해볼게요. 여기가 1200. 여기가 2200만원. 무조건 종합과세는 500만원. 지금 27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넘고 있네요. 종합과세. 조건부도 종합과세, 무조건도 원래 종합과세. 그로서 금액 구하셔야 돼요. 먼저 이중과세된 배당소득 어디 뽑아놨어요? 여기 뽑아놨네요. 1000만원. 다만 2000만원 이하까지는 적용 안 하고요. 2000만원 초과분만 적용하죠. 2700에서 2000만원 뺀 한도의 11%. 그러면은 0.77이 나오네요. 그럼 다 구했으니까 답안지 양식에는요. 저희 이자소득 1200만원. 배당소득은 1500만원. 배당가산액은 77만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요. 문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거주자 갑이고요. 20년도 소득자료고요. 원천징수 뭐 잘 됐대요. 아래쪽에 종합 과세되는 이자 배당 그로서 방금이랑 물음이 아예 똑같네요. 이자 뭐 총수익 금액 배당 그다음에 뭐 그로서 금액 구해보래요. 저는 이렇게 좀 생략된 표현 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답안 양식의 표현 그대로 쓰세요. 그래서 일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 틀을 그려보면요. 저희 조건부 이자 그로스업 제외, 그로스업. 그래서 일시적인 금전대로에는 비영업대금이 원천징수 별마로 쓰면 됐다라고 했었죠. B라고 좀 적어두시는 습관 들이시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요.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은요. 14%. 요 답안 양식지에서 쓸 필요가 없네요. 3점의 이익준비금은요.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을 자본점유에 따라 A로부터 받은 무상준요. 의제배당이에요. 근데 이 이익잉여금이 법인세가 과세된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로스업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500주에서 액면가 5,000원 곱하면 1250만원. 그로스업.
외국 범위로 받은 배당, 현금 배당 원천징수 되지 않았어요. 외국이니까 GX고요.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500만원. 저희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익은요. 비과세예요. 출자 공동사업자가 있네요. 1000만원.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왜죠? 공동사업장이 과세가 안 됐으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서 GX 2천만원 판단할 때 빼버리지만 배당소득에는 더해야 되니까 배당소득 칸에는 넣어놓자. 여기 지금 배당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점에 조특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받는 동업기업비. 그럼 동업기업 단계에서는요, 이중과세가 없어요. 도관설로 보기 때문에요,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없어서 이중과세가 없는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 장치 중에 하나가 동업기업 과세특례예요. 근데 내가 수동적 동업자로 받았으면요,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세요. 다만 G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시고요. 그럼 다 구했으니까 합계액 내보면, 여기 칸이 얼마 나오면요, 1730만원 이렇게 나오고 얘가 500만원. 그래서 이 두 개 합계액을 내봤더니요, 이게 2230만원. 2천만원 넘네요. 출배는 지금 빼서 했죠. 2천만원 넘네요. 그로써 그럼 첫 번째 민, 저희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배당소득이 1250만원. 근데 요 2230만원 중에서 2천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저희 이중과세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작네요. 그럼 요 금액의 11%. 2.3의 11%면 0.254, 25만 3천원인 것 같아요. 방금 되게 암산 되게 빨랐죠. 25만 3천원. 그리고 배당, 이자 소득은 여기 180만원 있고요. 배당 소득 주의하세요. 다 풀고도 틀려요. 배당 소득 지금 출배를 꼭 넣으셔야 돼요. 출배. 출배를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3, 5, 10, 1800. 그 다음에 1250 더하면요 3050만원. 요렇게 푸시면 이제 정답이 깔끔하게 나온다. 그다음 다음 장에 넘어가가지고요, 문제 9번이요. 다음은 거주자 갑을병 정해 20년도 소득자료이다. 제시된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원천징수 잘했대요. 아래쪽에 위 자료 이용해서 어주 갑의 종합소득이 합산될 이자 배당 가산액 방금 물으랑 똑같네요. 통일되어 있네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배당 가산액 그로써. 그래서 맞고 그려보면 이자 여기다 적어야겠다. 그로스업 제외 그로스업 그리고 조건부 무조건. 그래서 종합소득이 합산돼 이런 단서를 체크를 잘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또 문제풀이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험지에 여기 풀 때는 뭐 이제 낙서를 안 하시는 게 최대 좋지만 실제 받은 시험지는요, 좀 낙서라고 하는 게 그냥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나 내가 빠지지 않고 써야 될 단서 같은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밑줄 그어 놓으시고 간략한 거는 문제지에 이렇게 많이 적어 두세요. 그게 이제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풀이 방법이 돼요. 그래서 문제 나중에는 좀 내가 이제 잘한다 해서 빨리 풀다가 오히려 우르르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을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으셔야 돼요. 문제에 페이크성 자료가 있지만 이제 보통 다 필요한 문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읽으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돼요. 문제를 크게 보시고 문제지에 막 체크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종합소득이 합산돼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시라는 거예요. 1점부터 볼게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인데 450인데 이자 2, 배당 1.5, 상장주시 처분이익 100 구성됐대요. 이자 2 과세죠. 배당 1.5 과세죠. 상장주시 처분이익은 과세 제외죠. 350만원. 여기다 적어야겠죠. 그로스업 제외.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실질은 금전대의 성격이죠. 이자소득. 외국법인 받은 현금 배당 너무 많이 했어요. 그로스업 제외다가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됐으니까 무조건. A의 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다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인정 배당이죠. 수입시기 결산 확정일. 그래서 그로스업 금액의 인정 배당 160만원.
B가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점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1000만원. 일단 액면가액으로 측정하는 거죠. 시가는 회이크. 근데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 소각일로부터 2년 후 전입이에요. 왜냐면 17년도에 소각했으니까 2년이 지났죠. 지금 20년도니까. 다만 소각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인 성격은 팔았으면 처분이익이 나오고 처분이익을 재원으로 받았으면 의제배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기주식 처분이익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과세를 하긴 하는데요. 자기주식 소각이 그래도 입금 불산입 재원이죠. 따라서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된 적이 없었어요. GX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얘를 주의하셔야 돼요. 1000만원 여기다 꽂아 넣으셔야 돼요.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 금전대회로 인한 수령한 원금 초과익 및 수수료 200만원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에 넣으셔야겠네요. 이렇게.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요, 기타 수도로 과세되거나 과세 제외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자 수도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16년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중도이자 환급금 납입한 건 1200인데 내가 더 받았으니까 저축성보험 잘 실현됐고요. 지금 16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저축성보험이죠. 10년이 채 안 됐는데 받았죠. 그럼 과세예요. 이자 수도로 과세되죠. 15에서 11을 뺀 300만원이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합계액 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3.1이 나오고 얘가 500만원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2810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그럼 그로써 금해야겠죠? 그럼 첫 번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배당소득 160. 다만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로 한다. 이번에 160이 더 작네요. 160에 11% 곱하면요 17만 6천원? 17만 6천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17만 6천원. 그리고 이자 소득은 여기 1000만원. 배당 소득은 여기 칸 다 더하시면 1650에서 160을 더하니까 181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암산하는 스킬 하나 알려드릴까요? 괜히 계산기 치세요. 계산기 치시는 건데 요렇게 구한 거죠. 저 1차생들은 들어봤는데 AB 곱하기 11% 했는데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세 자릿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160 곱하기 11 했으니까 1, 6, 7 이렇게 가운데 합계액이 돼요. 그냥. 근데 그 11%니까 점을 여기다 찍으면 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상. 그래서 17만 6천원. 아이 무시하세요. 그냥 계산기로 꼽으세요. 그냥 제 강의 스킬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셔가지고요. 문제 10번. 이번에 거주자 갑의 20년 소득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면 원천징수 잘했대요. 금융소득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2로 좀 나와있네요. 이럴 때는 좀 물음을 다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물음 1에 이자 소득 총수익 금액, 배당 소득 총수익 금액. 이번엔 물음 2도 있네요. 이번에 그로스업 금액 따로 물어봤고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 위해서 다시 틀 그려보면요. 저 이자 GX GO 원천징수 됐으면 조건부, 원천징수 안 됐으면 무조건 종합과세. 1점 잘 보세요. 물가연동 국고채 원금 증가분 원래는 과세 제외였는데 15년 이후 발행한 후부터 이제 원금이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자소득 19년 1월 1일 발행일 잘 보시고요. 이자소득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상호 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죠. 이자소득이에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현금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받은 게 아니라 로부터 받았으니까 지금 누가 받았어요? 거주자 갑이 받았죠. 상대방 법인세 등이 과세가 되고 이중과세가 문제가 있고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거예요. 700만원 여기 그로스업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이요. 상법상 요건을 충족했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로스업 제외라고 했었죠. 여기다 잘 넣으셔야 돼요. 5점에 자기주식 소각일 자본의 전입함에 따라 A로부터 수령한 무상증 액면가에 소각일이 19년 12월 10일이어서 2년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각 당시가 취득가액 초과했기 때문에 어쨌든 과세네요. 그래서 2천만원. 근데 액면가액 과세되지만 GX에 넣으시고요. 집합 투자기로부터 이익도 GX네요. 비상장법인 B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은요. G5고요.
8번 같은 거 잘 보세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 전문회사로 받은 현금 배당.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거 100% 소득공제 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세가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100%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GX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합계에 내려보시면요. 여기에 얼마 나오냐? 3,500, 5천만 원 나오네. 5천만 원. 2천만 원 넘죠? 그렇소. 민. 첫 번째 이중과세 문제 있는 거 여기 있죠? 1,500만 원.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1,500이 더 작네요. 이게 11% 곱하면요. 16만 5천 원 같은데 여기 16만 5천 원. 그리고 이자 소득은 여기 구해놨네요. 800만 원. 배당 소득은 이거 다 더하면요. 4,2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이자 플러스 배당 플러스 그로스 업까지 해서 16만 5천 원. 이렇게 맞나? 5,016만 5천 원 맞죠? 5,016만 5천 원. 숫자가 잘 안 되네. 아니다. 이게 165만 원이구나. 죄송해요. 이게 165만 원이네. 1,500이니까 1,500이 11%니까 16만 원짜리 165만 원. 그래서 5,165만 원이 되겠네. 컴마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단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렇게 반복 수단하면서 문제를 외우시는 거예요. 문제 14번으로 와볼게요. 문제 14번. 페이지는 322에요. 322. 그래서 문제 보시면 거주자 갑의 20년 귀속소득 자료에다 제시된 금액 원천 시점 금액이며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이 1, 2, 3 좀 나와있네요. 물음 1부터 보시면 항목이 좀 이렇게 나와있고요. 조건부 종합과세,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비과세나 분리과세 이렇게 등도 있네요. 심지어. 그래서 항목별로 적으라고 했고요. 또 물음 2도 있어요. 몇 칸 나올 줄 모르니까 이렇게 여러 개 적어놓으라 그랬죠. 그로스업 금액. 그다음 물음 3가 종합과세 금융소득. 그래서 물음을 이렇게 다 읽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점에 IS 떴네요. 발생한 이제 300 있대요. 거주자갑의 전년도 그 소득 기준은요. 전년도 기준으로 판정하시는 거예요. 아래 이제 올해 소득할 때 소득이 다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전년도로 판정하세요. 3,5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3,500을 초과한다라고 했으니까 3550이었죠. 3550. 3550 이하. 종합소득금액 35 이하, 총급액 기준 50 이하. 근데 3호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지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은 비과세 칸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100만 원 초과하는 건 뭐예요? 분리과세. 그래서 요 100만 원 사실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300만 원. 요 칸이 만약에 구분돼서 새로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100만 원은 분리과세. 몇 퍼센트? 9%. 그 다음 2점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16년 이전 가입분이 600만 원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중앙에 추가된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얘는 기타 소득에 배울 건데 간략히 체크해 볼게요. 저희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힘들어질 수 있죠. 요즘도 경기가 되게 힘들어서 갑자기 이제 사업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산처럼 공제해 줄게라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납부하면 냈을 때 세금에서 좀 빼주고요. 나중에 해지를 하거나 만기가 돼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어떤 좋은 보험 같은 성격의 이제 제도인데요. 납입 시점이랑 수령 시점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납입 시점에 내가 낸 게 이게 한도가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도 나오는데요. 불입한 금액의 일정 금액, 뭐 40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도에 적용이 됐어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대요. 그럼 이제 한도 초과는 소득공제를 적용 못 받겠죠. 그 다음에 노란우산공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거 이자 같은 거 넣어서 운영수익을 얻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한 400 받고 소득공제를 한 100만 원 못 받고 운영수익 200을 발생해서 총 700만 원의 어떤 재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저희 연금세독이랑 좀 비슷해요.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건 불입했을 때 과세가 안 됐다는 거고 수령 시점에 과세가 돼야 돼요. 근데 냈을 때 소득공제를 못 받았으면 마치 납입 시점에 과세가 된 거나 다름없고요. 수령 시점에 과세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저희 운영수익은 한 번도 과세가 안 됐어요. 이때 이제 받으면서 수령 시점에 최초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득으로 과세가 되느냐가 연도별로 좀 개정이 많이 됐는데요. 오른쪽에 얘는 해설을 좀 먼저 볼게요. 323페이지에 양가로 2. 저희 요 세 가지 재원이 만약에 폐업 전에 임의해약으로 그냥 내가 그냥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냥 해지해서 받으면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세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세요. 네, 오른쪽에 사망, 폐업, 퇴임, 노령 등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로 좀 이제 해지해서 받았다면요. 그때는 15년 전에는 이자 소득이고요. 16년 이후에 지금 현행세법은 퇴직소득 이렇게 과세가 돼요. 네, 옛날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이것도 외우실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그럼 여기 왼쪽에서 이제 저희 16년 이전 가입분이죠. 근데 요 이익 600만 원이 기출문제 표현이 모호한 게 요 소득공제 재원인지 뭐 소득공제 안 받은 재원인지 운영수익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문제 해석상 과세로 일단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과세되는 재원들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15년 이전의 가입분 추가적인 신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고 해지 목적도 잘 안 나왔죠. 해지 목적도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원칙 일반 중도에 해지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만기 시점이나 원칙대로 그냥 해지한 것으로 봐서 이자 수도로 그냥 분리하시는 거예요. 모호해요. 사실 이게 정답은 뭘로 출제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출제 의도상 이전에 이때 출제했을 때 이자수로 출제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자수도 600만 원. 단서가 좀 부족하고요. 외국 수령한 이자가 원천 유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 4번에 비상장 A로부터 받은 무상주 내용 다음과 같다. 먼저 주발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가액 3천만 원. 원래는 과세가 안 되지만 자기 주식에 배정하지 않아서 지분율 상승을 유발한 거는 1천만 원은요. 의제변으로 과세가 되고 그로서 참고로 제외죠. 원천 유사가 됐으니까 여기 1천만 원 넣으시고요. 이익이익금 자본전입에 따라 받은 무상주도요. 여기 들어가네요. 2천만 원 이렇게 적을게요. 2천만 원. 그래서 물음이를 완성시켰고요. 그로서 금액 구해보면 틀을 안 썼지만 그래도 아까 배당 소득이 칸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이익이익을 자본받은 1천만 원 요거 있었죠. 1천만 원. 그리고 이거 다 합쳐보세요. 2,600, 2,800, 3,100만 원인가요? 2,800인가? 아 얘가 비과세 분리과세니까 여기까지네. 그래서 2,800만 원. 금융소득 2,000 초과하는 부분. 그래서 800만 원에 11% 하시면요. 88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럼 종합과세 되는 소득은 2,888만 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좀 모호한 경향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기출문제는 항상 주관식 시험이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긴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때마다 유도리 있게 좀 잘 푸시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저희 문제 15번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제 다 중복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희 7점을 특히 별표시 쳐서 7점을 좀 힘있게 보세요. 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린 유상 감자지만 단기 소가주식 특례를 안 보는 주발주 그게 껴있는 케이스예요. 걔를 좀 잘 보시고요. 그래도 문제 16번 작년 기출문제는 그래도 좀 풀어볼게요. 작년 기출문제니까. 거주자갑의 20년 소득이고 물으면 답하래요. 원천 인수는 잘 됐고요. 뭐 1번에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 소득금액 물어봤고요. 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 소득금액 물어봤고요. 배당 소득금액 이렇게 물어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크로스업 가산. 그 다음에 여기는 원천징수세액 물어봤어요. 근데 원천징수 괄호가 중요하네요. 분리과세 포함. 그래서 맞고 좀 그려보면요. 이자 GX, GO. 그래서 조건부, 무조건. 국내은행 예치된 정기예금이자 당연히 이자소득 800만원. 상호저축 신용부금도 이자소득.
집합투자기로 이 전액 이자수익으로 구성이 됐지만 내가 받은 건 수익분배 성격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고 과세 안 됐으니까 GX. 발행일에 매입하여 계속 보유 중인 장기채권의 이자가 있는데요. 12년도 발행했죠. 만기 10년이니까 장기채권 이자 맞죠. 그럼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찾아보셔야겠죠. 문제에서 끝에 단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적법하게 분리과세를 신청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신청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요.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일단 종합과세에서는 제끼시고요. 근데 얘를 미리 이게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여기 분리과세 포함해서 원칙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같았으면은 여기다가 어디다 써놔가지고 400만원 곱하기 분리과세 신청하면 30%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을 것 같아요. 참고로 출배가 있네요. 외국 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 원천지수 내지 않았으니까 여기 무조건 종합과세 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합계액 내보면 얘가 2,300만원, 얘가 500만원, 2천만원 넘네요. 현재 그로스업 금액.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배당소득이 없어요. 0이에요. 0. 그럼 뭐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0이죠. 민 1, 2니까 0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그로스업 금액이 0이고요. 그럼 이제 이자소득 구해보면 1,400. 배당소득은 요 3칸 더하면 되죠. 2,600만원.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지수액 분리과세 포함해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다시 곱씹어서 보시면요. 정기예금 이자는요 14%, 신용부금도 14%, 집합투자기구도 14%, 장기채권이자 써놨고요. 출배 주의하셔야겠죠. 25%.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원천지수된 금액이 없으니까 원천지수액도 없겠죠. 그래서 요 금액을 계산기 쳐서 그냥 다 더하시면 742만원. 작년에 금융소득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고요. 쉬운 난이도 치고는 굉장히 점수 배점이 높았어요. 이게 몇 점인지 아세요? 심지어 10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충격적이죠. 혹시 이제 시간 되셔서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면 저희 되게 어려운 주제 하나가 미완료수도 계산 문제가 있어요. 걔는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8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금융소득 이거 풀잖아요. 10점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도 이게 배점이 공평성이 있지가 않아요. 매년.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시면 시험장에서 판단 능력을 잘 길러주셔서 이거는 10점인데 이렇게 하니까 풀어야겠다. 미완료수도 이거 되게 어려운데 8점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로 좀 푸는 그런 좀 스킬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사 시험에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